팔꿈치 바깥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말합니다. 테니스 동작 중 백핸드 스트로크 때 충격을 받아 잘 생겨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는 테니스와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골프를 쳐도 생기고 요리를 많이 해도 생깁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테니스 엘보우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공통신전건 힘줄병이며, 이 공통신전건은 손목과 손가락을 펴는 움직임을 담당하는 힘줄입니다. 즉, 손가락과 손목에 힘을 준 상태로 많이 쓰면 발생하는 병이 테니스 엘보우입니다. 이때 같이 나오는 병이 골프 엘보우입니다. 테니스 엘보우가 팔꿈치 바깥쪽이라면 반대로 팔꿈치 안쪽이 아픈 병이며, 팔꿈치의 공통 굴곡건, 즉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움직임을 담당하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테니스 엘보우의 반대편에 생기는 비슷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팔꿈치의 측면 부분이 아프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테니스 엘보우 환자 중 일부에서는 팔꿈치가 아닌 전완근 부분의 통증을 먼저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전완근 부분이 아플 때 팔꿈치 상태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테니스 엘보우로 확인해 볼 때는 아픈 부위를 눌러서 체크해 보는 것 외에 저항을 준 상태로 공통신전건에 자극을 줘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문제가 있는 힘줄에 염증이 있어서 부어 있는지 알 수 있고, 테니스 엘보우로 오래 고생한 환자에게서는 힘줄의 파열이나 석회성 병변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줄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기에 반대로 힘줄을 충분히 씌워주면, 즉 손가락이라 손목을 사용하는 빈도를 많이 줄이면 수개월 정도에 걸쳐 저절로 호전됩니다. 급성기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손가락이나 손목에 힘을 줘서 가방을 들어 올리거나 프라이팬 하나도 들기 힘든 상태일 수 있는데, 이때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급성기 염증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후 손목, 손가락 전완부의 휴식을 통해 힘줄을 충분히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직업적인 이유로 발병하여 휴식이 힘든 경우 체외 충격파나 도수치료 등을 통해 추가적인 힘줄 근육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힘줄의 파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급성기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도 힘줄을 회복을 위해 콜라겐 주사, PRP 주사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반복적 재발 시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근육과 힘줄의 긴장을 줄여줘서 통증을 완화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통해서 퇴행성으로 파열된 힘줄의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편심성 수축이라는 것은 외부 힘의 작용에 저항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편심성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아주 천천히 수행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손목선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천천히 수행한다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